촬영의 과정을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공을 자유낙하시키고 동영상 촬영 장치를 이용하여 자유낙하하는 공의 운동을 촬영한다. 두 번째, 공을 수평 방향으로 던지고 과정 1과 같이 공의 운동을 촬영한다. 자, 첫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일직선으로 떨어뜨리고, 두 번째는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떨어뜨려서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이야기예요. 촬영을 할 때에는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슬로우 모션 기능을 이용하면 좋겠죠. 슬로우 모션을 이용해 촬영한 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캡처를 해서 공의 운동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집에서 삼각대를 설치해서 촬영을 준비하고 또 물체를 떨어뜨리고 하는 과정이 많이 어렵잖아요. 학교에서라면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실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좋기도 하죠. 그냥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실험의 과정과 실험의 결과를 이해한 후 탐구활동지에 정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직접 실험을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은 집에서 한번 해보아도 됩니다. 영상으로 실험의 과정을 같이 살펴봅시다. 자, 영상을 보니 실험 과정에 대해 얼추 이해가 가죠? 공을 던져 촬영한 후에 이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한 화면에 나타나도록 한 다음 종이에 인쇄합니다. 그리고 자유낙하하는 공의 위치를 색지 위에 표시하고 색지에 표시한 부분을 잘라서 그래프에 차례대로 붙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의 모습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자유낙하하는 공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연직 방향, 위에서 아래로인 연직 방향으로만 그래프를 완성하면 되는데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인 이 연직 방향뿐만 아니라 수평 방향까지 그래프를 완성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 같이 탐구활동지를 봅시다.
이 그림이 자유낙하 시켰을 때의 실험 결과고, 다음 장의 이 그림이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의 실험 결과예요. 사실 처음에 여러분에게 과제물을 제시하려 할 때는 완성해야 하는 이 그래프를 다 빈칸으로 두었었는데,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제출할 때 그래프를 직접 완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면은 종이를 인쇄해서 자르고 붙이고 사진 찍어 올리고 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래프는 이렇게 답을 채워놨어요. 슬프죠? 그래도 해보고 싶은 사람은 이 탐구활동지를 인쇄해서 표시해보고 각자 그래프를 완성해보면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실험 결과를 살펴봅시다. 자유낙하하는 공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하면 이렇게 떨어진대요. 공의 아랫부분을 기준에 맞춰서 색지에 표시를 하면 되는데, 같이 표시를 해보면 처음 시작.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파란색 색지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후에 이걸 이제 파란색 종이를 자르는 거예요. 자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 옮겨 붙여야 하는데, 짜잔! 선생님은 이렇게 미리 잘라놨어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미리 잘라놨거든요. 수작업이라 조금 삐뚤삐뚤해요. 이해해주세요. 자, 첫 번째 자른 조각을 여기다가 그래프에다 이렇게 옮겨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여기다가 옮겨 붙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옮겨 붙이면 이런 그래프가 완성돼요. 이 그래프를 보았을 때 가로축과 세로축은 각각 어떤 물리량에 해당할까요? 가로축은 뭐라고 생각해요? 가로축은 시간이겠죠. 첫 시작점이 공을 처음 던진 시점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남을 나타내니까요. 자, 그럼 세로축은 무슨 물리량을 뜻할까? 세로축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 동안 이만큼 이동했고, 이 시간 동안 이만큼 이동했고, 여기도 이 시간 동안 이만큼 이동했고 했으니까 이동 거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동 거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로축이 이동 거리가 되려면 출발점에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 같은 경우는 이만큼 이동했죠. 이 공은 출발점에서부터의 거리니까 이만큼. 이 공은 출발점에서부터의 거리니까 이만큼. 여기는 출발점에서부터 거리니까 이만큼을 나타내야 이동 거리인데, 우리가 이 그래프에 색지를 옮겨 붙일 때는 출발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옮겨 붙인 게 아니고, 이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또 여기는 밑에는 이만큼 부분을 잘라서 옮겨 붙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아니고 이 세로축은 속도를 의미합니다. 속도는 일정한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로축은 속도에 해당한다. 이해가 가나요? 이것이 탐구활동지의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이에요.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로축은 시간에 해당하고 세로축은 속도에 해당한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물음을 같이 보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서 그래프에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가? 이 그래프를 보면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즉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이 그래프의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쭉 선으로 연결해 보면 증가하는 이 기울기가 어때요?
증가하는 기울기가 일정하죠. 따라서 증가하는 속도인 가속도가 일정하다. 즉,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중학생 때 속도랑 가속도, 등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배우긴 했는데 잘 기억에 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속도는 우리 약자로 V 이렇게 표시하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가속도는 이렇게 A라고 표시하고요.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하느냐, 속도 변화량을 뜻합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시하면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것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속도의 개념은 이렇다라는 거. 단위를 한번 살펴보면은 속도의 경우 시간은 보통 S로 표시하죠. 이 시간은 초 단위 중에서 초를 이제 영어로 세컨드라고 하거든요. 여기 앞 글자 S를 따서 S라고 표시하고, 거리는 미터에 앞 글자 M을 따서 M. 그래서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가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가속도의 단위는 자, 시간 우리 S로 표시할 수 있겠죠? S 이렇게 표시하고, 분자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러니까 결국 단위도 속도에 대한 단위겠죠. 속도 단위 뭐였어요? 이 미터 퍼 세크였죠? 여기 위에다가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가속도의 단위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S분의 미터 퍼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것이 가속도의 단위가 되겠죠. 다시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대해 살펴보면 아까 그래프 어떻게 완성했어요?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속도인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자, 낙하하는 물체에는 지구 중력에 의해 생기는 가속도인 중력 가속도, 이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게 영향을 주는데, 이 중력 가속도의 값은요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가속도의 단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가속도가 9.8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는 매 초마다 속도가 9.8 미터 퍼 세크씩 빨라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공기 저항이 없다면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무겁든 가볍든 질량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좋겠죠.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의 그래프를 완성해 봅시다. 이 자유낙하하는 공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공의 끝부분에 기준을 맞춰서 자르면 되는데,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 같은 경우는 연직 방향 그래프랑 수평 방향 그래프 두 그래프를 완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연직 방향 먼저 해보면 맞춰서 이렇게 자를 수 있고, 두 번째 공은 여기에, 여기는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렇게 다 잘라놨는데 옮겨보면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이렇게 완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의 그래프도 완성을 해야겠죠. 수평 방향은 여기 이 끝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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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선생님이 잘라놨습니다. 이 잘라놓은 것을 이제 그래프에 옮겨야 하는데 이렇게 눕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워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옮겨보면은 첫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려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좀 오래 걸렸죠? 수평 방향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들 역시 가로축은 시간, 여기도 시간, 세로축은 속도, 여기도 속도, 이렇게 돼요. 탐구활동지로 넘어가서, 자, 탐구활동지에 여기 그래프, 연직방향 그래프와 수평방향 그래프 잘 옮겨두었죠? 시간, 시간, 속도, 속도. 세 번째 물음을 봅시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 연직 방향 그래프와 수평 방향 그래프에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가? 자, 연직 방향 그래프는요, 아까 여기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에 대한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수평 방향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수평 방향은 등 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직 방향은 등가 속도 운동을 한 것이고 수평 방향은 등 속도 운동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탐구 정리를 보면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보고 그 까닭을 서술해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적을래요? 이 부분은 위에 적은 답을 바탕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